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35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천부경 바로 그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 요 구절 지금 같이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운삼사성환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데 운행이 3, 4까지 진행이 되면은 성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완성이 뭐가 되냐면은 그 환이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요 환이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천부경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이제 고리 환자에 해당되는데 이 환이 무슨 의미냐면은 고리처럼 생겼다는 고리, 요런 고리라고 하는 거죠. 요 고리. 그런데 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허신의 설문회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기출해서 그려진 그림에 사람이 이렇게 그 요게 그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요 환을 이제 걸고 있죠. 목에 걸고 있는 요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둥근 옥이지만은 거기에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형태다라고 하나. 그래서 고리 모양을 한 옥구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고리 모양의 옥구슬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운삼사 성환할 때 고리 모양의 옥구슬, 그런데 그 옥구슬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돌다, 선회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선회한다, 돌은 돈다, 회전한다. 그러니까 자전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물리학적으로는 스핀 운동이라고 하는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 모양의 옥구슬, 요게 이제 우주알이 돼. 그러니까 우주알인데 고리 모양의 옥구슬이 되고, 그게 고리 모양을 토로이드라고 하고, 토러스, 도너츠 모양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는 스핀, 자전운동, 회전을 하고 있다는 자전운동,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 그런데 이제 옥구슬이니까 이제 우리는 옥구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 옥이라고 하는 거를 크리스탈류라고 그러네. 크리스탈 라인. 그러니까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크리스탈로 구성된 옥구슬. 그래서 요게 구슬이 요런 구슬을 생각하시면 되나. 요런 형태의 구슬이 있어가지고 요런 형태들이 요 구슬이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뚫려 있는데 회전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요거를 그 이미지로 이제 그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요게 원환의 토로이드 우주 구조 해가지고 요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요런 형태 모양이다.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그런데 크리스탈로 돼 있다고 하는. 그 가운데 구멍이 있고 요게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옥구슬 형태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요 옥구슬 형태의 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제가 요 삼사성환이라고 할 때 요게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명훈 선생은 이거를 삼목사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얼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차크라 산맥 칠륜 개념의 차크라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그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 번째 차크라를 까지 운행을 하고 네 번째 차크라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운행이 네 번째 차크라의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심장 차크라가 되는 거죠. 요 심장 차크라의 하트 차크라, 심장 차크라의 요게 바로 네 번째 차크라인데 하트 차크라 들어죠. 하트 차크라에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요런 형태의 옥구슬, 회전하는 옥구슬 형태, 크리스탈 구조의 요런 형태의 우주의 원형 구조. 요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게 바로 우주의 그 원형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구조라고 하죠. 요 우주, 요런 우주의 구조와 모양을 한 요런 형태 구체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심장 차크라 쪽에.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 완성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삼사성환 요거는 3번 차크라 4번 차크라까지 운행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 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체인데, 이 소우주 안에 우주가 대우주체가 들어오는데, 그 대우주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양의 형태가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크리스탈 형태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진 형태로 여기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들어오는 건데, 요게 바로 요 모양이 바로 요게 모양이 요 모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신이 임의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요 개념, 이렇게 운삼사 성환의 요 환의 개념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신 분이 우리 한국의 위대한 그 철학자 바로 김일부 선생께서 이것을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김일부 선생께서는 1826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셨는데, 김항이라고 이름을 하시고, 최수훈 선생께서 1824년생에 동학을 또 만드셨으니까 1824년생이니까 최수훈 선생이 2살 정도 위시죠. 더 연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최수훈 선생은 경주에서 활동을 하셨고, 김일부 선생은 연산 그러니까 충청도 쪽에서 활동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수훈 선생은 동학으로서 개벽의 이치를 다 설명을 해냈고, 김일부 선생은 정형론을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격 공부를 시작한 게 36살에 연담 이용규라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36살에 연담 이용규 선생께서 호를 관벽이라고 내리시고 시 한 수를 화두로 던졌는데 영동천시머리로 알려진 시예요. 요거를 이제는 이거를 연구를 하라고 이제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일부 선생께서 한 18년간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4세 때에 와서 정역팔계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받습니다. 정역팔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얘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이 정역팔계 구조가 사실은 이 우주, 요 대우주 구조가 바로 정역팔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3사 성환의 환의 구조가 정역팔계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팔계 구조로 표현할 때 요 환고리 모양의 구조가 팔계로는 요렇게 그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 구조가 요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역팔계라는 거를 그리셔가지고 이 환 구조, 고리 모양의 옥구슬 구조, 크리스탈 구조, 구슬 구조를 표현을, 대우주 구조 크기와 모양, 그러니까 모양과 그 구조를 이제 밝혀내셨고, 그 이제 공부를 토대로 해서 1882년 대역서, 그러니까 정역의 서문에 해당되는 대역서를 쓰시고, 188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역의 상경,
바로 그걸 15일원이라고 하는데 3147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가 59세 때 정역의 상경을 완성하시고 1885년에 60세 때 1207자로 11일원이라고 해서 정역의 하경을 만들어서 정역의 상하경을 완성을 해서 대역서를 서문으로 붙여가지고 정역이라는 거를 책을 이제는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정역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시중에도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연구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럼 이 고리환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그 뭐 구조와 모양에 대한 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셔놓냐? 그것은 바로 정역의 상경의 15일원에 바로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초반부에. 그래서 첫 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일원 여기 있죠. 이게 15일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한자로는 3147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죠. 15일원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일원의 시작은 오호 방고화라고 하는. 그래서 방고라고 하는 것은 요 방고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국의 그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인데 요 방고라는 존재는 이렇게 그 알을 깨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둥그런 계란과 같은 알을 깨고 태어나가지고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주를 창조를 하는 우주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고의 입장으로 보면은 방고의 알은 결국 우주 알이고 우주는 방고의 몸이다, 몸 자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확장시켜서 찢어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방고의 알이 우주 알이 되는 거고 방고가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방고가 자기 몸을 찢어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주는 방고의 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대우주는 방고의 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래서 지금 김일구 선생께서는 이미 이 오방고화라고 하는 건 이 방고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방고로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이 개벽은 인간이 방고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이 방고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방고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우주의 창조자가 된다. 방고처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때? 우주 알을 먼저 만들고 우주 알을 깨고 나오는 존재가로 이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그 방고화라는 이 세 글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계속 설명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 자체가 바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안에 있는 요 아이가 방고라고 하는 거죠. 요 아이는 방고고, 그렇죠? 그래서 방고가 우주 아래에 있는데 요 반자가 쟁반반자이기 때문에 쟁반처럼 둥글다라고 하는 쟁반처럼 둥근 쟁반과 같은 그릇이다. 그게 알이죠. 그 알에 있는 게 방고인데 이게 방고화가 된다. 방고화가 돼서 이 아이가 방고이고 요 우주화를 깨고 나와가지고는 대우주를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대우주를 만든다. 그러게 지금 이 메커니즘 자체가 방고화 과정이죠. 방고화 과정.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고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서 쭉 이제 자신의 그 공부의 연원을 쭉 적고 나서 여기 오호 다시 또 얘기하면 금일 하니까 뭐요? 바로 지금이란 뜻이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란 뜻이죠. 이 순간.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그런 뜻이에요. 이 금일금일이라는 말은 바로 이 순간이란 뜻이에요. 금일.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 상태. 이 존재의 상태. 이 순간순간 존재 상태는 현재 내가 63, 72, 80일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63은 뭐예요? 63은 79, 63, 89, 72, 또 뭐가 있어? 99, 81이니까 99, 8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이게 7, 8, 9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라고 지금 선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이 인성공 단계는 1, 2, 3번 차크라, 지성공 단계는 4, 5, 6번 차크라고, 천성공은 7, 8, 9 차크, 7, 8, 9니까 천성공 단계는 바로 대승 초범 입성 해가지고 이 머리 밖으로 나온 연신환화 단계잖아요. 연신환화 3년 6포 단계니까 머리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방고가 돼가지고 지금 알을 깨고 지금 이 알을 깨가지고 자기가 방고가 돼가지고 지금 태어났다. 태어나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63, 72, 81의 과정, 7, 8, 9, 7, 8, 9의 연신환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으로 보면은 천부경의 6, 대사맘 6생, 그러니까 6에서 태어나가지고 7, 8, 9 이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대사맘 6생 7, 8, 9. 그러니까 7, 8, 9. 여기서 7, 8, 9의 과정. 여기 있죠? 요 7, 8, 9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게 딱 천부경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6에서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 생했다. 그래서 머리 밖으로 나와 가지고 7, 8, 9에 지금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63, 여기서는 7, 8, 9라고 안 하고 63, 72, 81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신 거지. 그렇죠. 이게 요런 개념이다. 자기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기가 지금 방고화가 된 상태라는 거야. 방고가 된 상태다. 그래서 자기가 우주 창조자가 된 상태다라고 하는 광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광호한 뭐에? 어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제 김일분 선생은 자신이 이제 공자보다도 더 뛰어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거변 무국 10, 10변 시 태극 1, 1무, 신무, 채, 신무, 일무, 용. 그래서 채용 관계가 1과 10이 채가 돼서 10과 1을 용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합토, 거중, 오황극.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10은 무국이요, 태극은 1이요, 황극은 5다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은 태극이요, 10은 무국이요, 5는 황극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는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럴 때 이제는 그 다음 구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지금 10이 1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에서 1을 심는 과정, 하강의 과정은 10에서 1을 심는 과정이고, 1태극을 심는 과정이고, 이것은 심어진 1태극이 신무극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상승 과정이니까, 이게 채용 관계가 그렇게 돼서 운행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5가 황극체가 여기서 이게 이제 5,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황극이 되는 건데, 5라는 숫자에서, 그럼 이 가운데서 여기서 어떤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느냐? 바로 그 우주알에 대한, 아까 이 방고가 만들어지는 그 우주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내용이 지제천이 방정체 이렇게 진행될 때 방고의 R이라고 하는 것은 방고의 R 자체가 이미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천지다 그런 얘기죠. 우주는 천지다. 우주라는 말은 우주는 천지다 이렇게 보면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 우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우주 R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주 R은 천지야. 천지를 담은 R이다. 천지 R이다. 이렇게 보면 천지의 R이라고 하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술, 천지를 담은 이 구술, 천지구술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그 모양과 구조를 가졌느냐. 여기 이렇게 설명을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환영 대제 체형지도 이기유원 신명체언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그 대우주의 그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을 따와가지고 여기다 다시 적었어요. 지제천이 방정체 그러니까 요 글자가 뭐예요?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환영 대제 체형지도 이기 유원 신명치연이다 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대제 체형지도 이기 유원 신명체연 이렇게. 자, 그러면 지제천이 방정체라는 건 지제 이 땅은 제라는 건 실른다 실어 하늘을 실어 땅은 하늘을 실어 나르는데 땅은 하늘을 실어 나르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실어 나르냐면은 방정체 형태로 실어 난다. 방정체라고 했습니다. 방정체. 자, 방정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표현한 얘기. 이것은 뭐예요? 육면체다라고 그래요. 육면체를 방정체와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육면체가 방정체다. 방정하다는 방정체. 자, 그런데 왜 방정체라고 했을까요? 자, 이런 거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땅은 하늘을 방정체로 짊어지고 하늘은 땅을 감싸 안는데 원환의 형태로 영으로 감싸 안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감싸 안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방정체는 체로서 몸으로 이렇게 육면체의 몸으로 이렇게 땅은 하늘을 실어넣고 하늘은 땅을 원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영으로 이것을 품에 안는다,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품는다, 영. 그러니까 체영이죠, 체영. 자, 그래서 방정체 원한영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원환이라는 말이 원환영에서 원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 운삼사성환 그러니까 천부경의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에서 환을 어떻게 설명을 한 거예요? 환을 원환으로 설명한 거죠. 원환. 그러니까 지금 김일부 선생께서는 지금 이것을 원환이라고 표현하죠. 원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것을 원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원환. 김일부 선생이 이제 정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천부경에는 환이라고만 나왔고 여기는 원환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같아요, 틀려?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커니즘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조. 자, 그런데 지금 그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우주의 R의 구조가 원환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주 R이 원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원환인데 근데 이 구조가 뭐냐면은 0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0. 자, 여러분들이 체와 0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제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이걸 알아내신 분이 없는데 제가 아마 한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 우주 구조, 우주의 모양과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정확히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한 0이라고 하는 건 0은 홀로그램이다. 제가 이렇게 이거 홀로그램. 여기서 0은 홀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홀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죠.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0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방정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크리스탈 결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정체라고 하는 크리스탈 결정체. 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방정체는 크리스탈 결정체, 여기다가 방정체는 크리스탈 결정체요. 뭐요? 0은 그러니까 방정체 원한 0은 그러니까 요 체는 방정체는 크리스탈 결정체, 0은 홀로그램이다. 그럼 방정체는 크리스탈 결정체라는 게 왜 그런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건 옥구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옥구슬이고 제가 분명히 크리스탈 구슬이고 옥구슬이다. 진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크리스탈 구조라는 거라. 크리스탈 구조. 자, 그러면 크리스탈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면은 크리스탈의 구조 여러분들 연구를 이제는 해보면은 여기 고체의 결정 구조 여기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탈 스트럭처 오브 솔리드. 솔리드라고 하는 말이 고체라는 뜻이에요. 스트럭처 구조, 크리스탈 구조란 말이에요. 고체로 된 크리스탈 구조. 자, 고체로 된 크리스탈 구조를 쫙 설명이 되면은 어떤 형태냐면 입방정계 큐빅 시스템, 큐빅과 같이 생겼다. 큐빅, 요게 바로 방정체라는 말이 여기서 사실은 큐빅이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야.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요 방정체라는 말이 큐빅 시스템이라는 큐빅 시스템. 자, 크리스탈 결정체는 큐빅 시스템이다. 그러네요. 큐빅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주사위 같이 정육면체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방정체, 바로 큐빅 시스템. 결정체들은 어떻게 생겼다? 크리스탈 결정체는 큐빅처럼 생겼다. 큐빅. 심플 큐빅, 간단한 큐빅. 자, 보면은 어떻게 되지? 정육면체처럼 정육면체잖아요. 지금 딱 보면은. 자, 요런 구조를 좀 더 가면은 요렇게 크리스탈 구조 요렇게 생겼어요. 결정 구조. 이게 크리스탈 구조, 크리스탈 스트럭처, 크리스탈 구조. 요게 크리스탈 구조. 이게 이제는 이것들이 이렇게 크리스탈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든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가 정육면체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우리는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옥구슬과 같은 구슬은 고리 모양의 옥구슬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요게 크리스탈 구조가 여기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들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 옥구슬이 이 크리스탈 결정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둥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홀로그램 구조로 둥글 모양이고 여기가 크리스탈 구조 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죠. 사각형. 이 사각형이 사실은 이렇게 3차원적인 정육면체가 표면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3차원적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표면이 되는 요런 표면이 되는 거죠. 요 표면이. 이렇게 결정 구조로 이렇게 쌓은 거를 표현해 준 거라 이게. 자, 그래서 뭐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구조.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김일부 선생이 얘기한 결국 지제천이 일단은 지제천이 방정체라는 거는 큐빅 시스템으로 그 방정체, 크리스탈 결정체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땅의 모양은 방정체 형식으로 크리스탈 결정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돼서 이렇게 마치 그 쌓여 있는 형태고, 하늘은 요 위에 요 속에 뭐가 있다네. 그 홀로그램. 요게 홀로그램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홀로그램의 정보 구조, 홀로그램 정보 구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 홀로그램 정보 구조로 그러니까 정보 구조 형태가 홀로그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보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옥구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옥구슬이 그냥 옥구슬이 아니고 그 안에 홀로그램 정보 구조를 담고 있고 크리스탈 결정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구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탈 구슬이라고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그 크리스탈 구조라고 하는 크리스탈은 뭐예요? 금속이다. 금속류. 우리로 보면은 금속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금속에 해당되는 금속. 자, 그래서 금속. 그래서 그 뭐 삼목사금이라고 할 때 사금이 꼭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 금속으로 카테고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 오행으로 보면은 크리스탈은 금속류에 해당되니까 이게 사금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전병우 같은 분이 이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거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뒷걸음 치다가 쥐 한 마리 잡은 그런 꼴이시니까 그거는 정확한 공부가 심오하게 세밀하게 들어간 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 구조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구체고 3차원적으로는 구체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이 위쪽은 뭐가 되는가? 화이트홀이 되고 밑에는 블랙홀이 돼가지고 마치 이 구조 자체가 여기로 따지면 그냥 태극의 모양이죠.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태극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고, 태극은 추상 그림이 아니고 실제 우주 모양 구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태극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요 그림이 물론 실제 우주 모양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게 화이트홀로 나가는 건데, 여기 블랙홀의 힘이 동그란 게 여기 들어오면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팽창하지 않게. 그러면 얘가 여기 수축해 들어가면은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게 또 화이트홀의 힘이 또 밀고 나오는 거니까, 요런 그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요런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게 된 거고, 요 부분이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개념이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이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는 이 태극이 사실은 실제 우주의 모양과 구조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 태극은 우주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우주 구조 모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모양을 그려놓은 거. 우리가 태극은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된 음양을 나타내는 추상화된 개념만 한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우주의 구조와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늘상 태극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우주 구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동양 철학을 하신다는 분들도
우주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단순화돼서 그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동양 철학의 전문가들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누가 처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부 선생께서 하고 김일부 선생이 다 밝혀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구조, 이 태극의 우주 구조, 특히 어떤 우주 구조는 결국 이 우주 구조가 결국 이 우주 구조가 되는데 이 우주 구조를 8개로 이 태극의 구조를 8개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8개로 이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8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 우주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구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조에서 여기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게 검은 거고, 예? 잡아당기는 거고, 여기 건개는 요 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요걸 그려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역 8개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정역 8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김일부 선생께서 직접 그려놓은 정역 8개가 우리 그 심장 차크라에서 형성되는 바로 이 우주 구슬, 옥구슬, 이 크리스탈 구슬의 모양을 그 우주의 모양, 우주의 구조와 모양, 아주 단순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양 구조를 그려놓은 게 이게 바로 그 정역 8개고, 그리고 그 구조가 원안의 구조를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께서 그러니까 뭐를 알았다는 거야. 이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정역 8개를 그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또는 이 정역 8개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알이라고 하는 우주 구조와 모양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앞에 지제천이 방정체, 첨포지 원안형.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크리스탈 결정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보 구조는 홀로그램 정보들로 여기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이 지제천이 방정체, 첨포지 원안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제,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원형 구조가 돼서 우주가 커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형의 형태니까. 그러면 대제라고 하는 건 뭐, 크도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크게 자라난다는 뜻이죠. 이게 대우주가 돼 나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우주가 돼 나가는 체형지도, 그렇게 체와 영의 지도, 체형지도로 대우주가 구성돼 나가는구나. 이기유언, 이와 기, 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과 기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른 물질과 에너지의 운행이 기잖아요. 그 물질과 에너지를 기로 보면은 그 기가 어떤 우주 법칙에 따라서 법칙과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돌아가는 게 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그램 구조, 정보 구조로 이가 구성돼 있고, 입법, 자연 법칙이 구성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탈 결정체 고체 구조로 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신명, 뒤에 나오는 신명이 이 뭐야? 연기 화신이 된다고 그랬죠. 연기 화신. 우리가 여기 보면은 4, 5, 6번 차크라 단계에서 우리가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3, 4성환 해가지고 3, 4성환 할 때 요 4에 오면은 여기서부터 연기 화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화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게 오객, 금액이 나오니까 오객 환단, 금액 환단. 같은 얘기죠. 크리스탈이잖아요. 오객과 크리스탈 유리액이라는 게 오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길 토대로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연기화신, 그 기가, 기체가, 기체 형태로 된 에너지 형태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신이 된다라고, 화신, 고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고체, 고체가 되니까 이게 크리스탈 결정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탈 결정체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유리액이 액체로 돼 있는 것이 기체로 돼 있던 것이 고체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요 구절의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가 여기서 그러니까 체형의 구조가 돼서 이것이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구조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체, 바로 몸을 구성하는 건 기가 곧 고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기체가 몰려들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신명체원, 그래서 그것이 결국 기가 신으로 변해서 고화가 되고, 그래서 크리스탈 결정체가 돼서 오객과 금액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주 법칙, 이 우주 자체의 법칙이 들어오면서 신명, 그것이 그런데 각 결정체들이 어때요? 그 아주 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그 결정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체 최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든다. 그러니까 요 동그란 알 속으로 뭐예요? 이렇게 에너지들이, 기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여기서 고체적인 결정 구조로 여기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우주 알이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대저 체형지도 이기유원 신명체연. 자, 그래서 우리는 김일부 선생께서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 대제체형지도 이기유원 신명체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주 알이 형성되는 과정, 우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장은 뭐를 뜻하냐? 김일부 선생께서 우주 알이 옥구술 크리스탈 형태로, 크리스탈 구조 형태로 둥근 모양으로 원구술 구체, 구술인데 이제 구체죠. 구체 모양으로 뭐예요? 그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요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김일부 선생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방고의 알이, 다른 말로 방고의 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요 문장이 설명을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주의 그 모양은 원한 구조다, 둥근데 구체인데 거기에 고리 구조다, 원한 구조다라고 하는 이 원한 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 그 천부경의 환이다라고 하는 이 운삼사 성환, 환에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우주의 모양과 구조를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김일부 선생이 얘기한 원한영, 그러니까 원환의 형태로 가진 홀로그램 구조,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탈 결정으로 그것을 채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모양이 결국 이렇게 정역 8개의 형태의 이게 정역 8개는 영리, 이 운행되는 영리가, 역학의 원리가 그 이치잖아요. 그 이치,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이와 같은 요것이 표현해 주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요런 투영이 돼서 여기에 이제 작용을 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 이를 설명하는, 영리를 설명해 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모양과 구조, 그렇죠. 그리고 내용성,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김일부 선생께서 요 문장을 알 수 있는 걸 정확히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환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원형의 구조와 모양, 그리고 그 어떤 영리, 거기에 돌아가는 자연법칙, 우주의 그 구조, 모양, 형태, 우주의 형태와 구조는 알았어요. 우주의 형태와 구조. 그래서 우주의 형태와 구조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 물질의 그 내용성, 그 뭐였어요? 홀로그램 정보 구조에 기초한 그 크리스탈 결정체들로 그 내용성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정보와 그 물질 구조가 확정이 되고 형태는 둥그렇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회전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구조, 그리고 회전하고 있는 구조죠. 회전하고 있다. 스핀 운동,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거에 이 안에서 이 우주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역 8개라고 하는 8개로 표현된 영리, 역의 이치, 영리로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 정보 구조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영리로 표현하자면 이 정역 8개의 영리적 구조로 영리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영리로 작용. 영리로 운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 김일부 선생께서 요 내용성을 완전히 다 밝혀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거 엄청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다라는 위대한 과학적 성과잖아요. 도대체 이러한 거를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못한 일이야, 이거는. 이게 위대한 과학이야. 이게 현실이잖아, 실제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우주 물리학과의 비교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이러한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밝혀낸 이 우주 구조를 지지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현대 우주 물리학이 김일부의 이론, 김일부의 이 체계, 우주 체계를 어떻게 돼? 보증을 해주냐, 이게 어떤 지지해주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냐, 진짜 현대 우주 물리학과 이게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가 흥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흥미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은 김일부 선생께서 사실은 우주의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다 밝혀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서양 물리학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은 이거 서양에서 그 우주론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면은 원래 이것이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1920년대 이후부터 우주론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1916년에 바로 그 상대성 원리가, 일반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원리를 발표 이후부터 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서양의 우주론이, 구체적인 과학적 우주론이죠. 과학적 우주론이 이제는 발전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상대성 원리에서 양자역학을 이제는 같이 통일하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통일하는 작업이 일어나면서 우주에 대한 그 어떤 지금 많은 그 사유체계가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할 때에 이미 김일부 선생께서는 지금 이거를 언제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이론을. 그러니까 이분이 정역 8개 1879년에,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현대 우주 물리학이 발전되기 이미 30-40년 전에 이미 김일부 선생께서 현대 우주 구조를 이미 다 밝혀내셨단 말이에요. 우주에 대한 기본 구조를 밝혀내셨으니까, 사실은 그 노벨 물리학상을 김일부 선생이 받으셔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맞다면은. 그래서 제가 이 서양에 이제 그때 발전한 그 현대 우주 물리학,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 들어 수용돼서 연구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와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나온 환구조로 표현되는 이 우주 구조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영상들을 한 2개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 우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우리가 여기서 천부경에 나오는, 그럼 천부경에서도 여기도 환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실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 이미 고도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우주의 모양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뭐를 알 수 있었냐면은 석가모니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다른 분은 잘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나.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든가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 구조와 뗄 수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사실 주역은 누가 만드냐. 복희씨가 기원전 3500년경에 했으니까 이미 그 우주 구조는 이미 6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째래, 5500년 전에 이미 뭐야, 위대한 영성가들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구조에 대해서 위대한 영성가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과거에 다 파악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이제는 이 파악한 내용이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지, 뭐 현대 우주 물리학의 현대 과학이 새로운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의 위대한 영성가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예전에는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소수만이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이것을 과학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급을 못했을 뿐이지 그 이치는 다 알고 있고 구조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서양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새롭게 무슨 자신들이 이게 밝혀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위대한 영성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를 오늘날 새로 그것을 우리 그 수학적 형태로,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 수학적 형태로 그것을 구성해내서 그걸 기술화 시켜가지고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어떤 조건들을 바꿔나가는데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위대한 영상가들 오늘날 이제 김일부 선생까지 와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 우주 물리학과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면은 굉장히 그 쇼킹한 얘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석가모니도 이 우주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그 공사상, 그렇죠. 일체계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그 바탕에는 공사상이 깔렸다는,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공사상이라는 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 물리학적으로 워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에서도 역학을 우리가 주역이라든가 이런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주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은 좀 더 쉽게 역학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구조, 모양, 형태, 그것이 구성된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천부경에 이 환이라는 말이 바로 우주 구조와 모양, 형태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천부경에 이미 다 이렇게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